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어, 얼마 전이었죠? 얼마 전에 이제 캐시우드가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에서, 테슬라의 4년 후에 새로운 프라이스 타겟을 갖다가, 자, 3,000불대를 갖다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요 정도의 가격이 나온다는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 3,000불을 갖다가 테슬라의 새로운, 어, 타겟 가격, 목표 가격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간혹가다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미래의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항상 좋은 결과값만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항상 긍정적인 값만 나오지 이런 값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자, 과연 그게 사실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항상 좋은 결과값만 나오게 되고 워스트가 나오질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4년 후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000불이라고 설정을 하였죠. 자, 그것이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당시 기사가 나왔을 때의 가격이 대충 이제 550에서 580불 정도가 되는데, 자, 이거를 가지고선 테슬라를 갖다 딱 한 주만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자,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4년 후인, 자, 이 시점의 가격이, 중간 가격이 3,886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통해 봤을 때, 캐시우드 측에서도 몬테카를로를 돌려서 나온 여러가지 결과값 중에서 상위 95분위라던가 하위 10분위, 그러니까 베스트와 워스트 케이스를 갖다가 제외를 하고 중간인 50분위에 있는 가격 정도를 갖다가 목표 주가로 설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이런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현재에 그것을 맞춘 케이스가, 가장 유사하게 맞춘 케이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2018년이었습니다. 2018년에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될 건가에 대해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선 발표를 했었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자, 2018년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3년 정도가 흐른 뒤인데, 자, 이제 여러 가지를 갖다가 쭉 했는데, 이제 결과를 갖다 쫙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위 5%죠. 자, 하위 5분위에서는 8,720달러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 값이죠.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인 95분위에서는 58,850달러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는가 보면은 58,000이 요 정도 값이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맞췄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머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게 작용을 해서 이 베스트 시나리오인 95분위 값을 갖다 상위 95%의 이 값을 가져갔고, 이 시나리오까지 나오게 되었지만은 사실 우리는 이 중간값 정도까지만 보통 사람들은 갈 거라고, 한 요 정도까지만 갈 거라고 예측을 했죠. 근데 베스트 시나리오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운 좋게 이 정도까지, 현재까지를 갖다 올라오는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결과값이 맞췄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항상 좋은 결과값만 나오게 만드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건 이제 일단은 TQQQ 부분인데, 왜 TQQQ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FNGU라든가 뭐 그런 거보다는 왜 TQQQ를 많이 하는가 이러시는데, FNGU 같은 경우는 지금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은 과거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날과 나빴던 날의 그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의 최소값이 10년치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근데 FNGU는 이 10년치의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그래가지고 자, 어쩔 수 없이 이
레버리지 상품들을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위험도가 높은지 아니면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갖다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때 FNGU보다는 TQQQ를 이용해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TQQQ를 이용해서 했을 때 항상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죠.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우리가 기준값이 이렇게 원금이죠. 기준값이 있을 때 각도가 이렇게 상향을 갖다 했을 때 좋은 값인 거고, 기준값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자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했습니다. 기준보다 낮은 값이 많이 안 나오고 기준보다 이렇게 높은 값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각도는, 자 이것도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우상향을 갖다 전반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물론 다들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약간의 마이너스가 있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를 거듭할수록 원가 회복은 다 워스트 케이스에서도 하게 되고 금액이 상승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주식들이 자 이렇게 다 좋은 값만 나오게 되느냐, TQQQ처럼? 그건 아닙니다. 자, 여러 가지를 갖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값이 좋게 나왔죠. 마이너스로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좋은 가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잘 나왔죠. TQQ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찾다 보니까 바로 바이두가 나왔습니다. 바이두. 자, 우리 바이두 같은 경우가 약간 좋지 않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것 같은 기준선이 여기 있는데, 자 기준선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려가는 기간이, 자 보시게 되면은 자 11년 차죠. 11년 차가 됐을 때까지도 가장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원금 회복을 못하는 10분위 값이 존재를 갖다가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왔을 때 우리가 50분위 중간값을 본다고 해도 13만 5천으로 해가지고 10배 정도까지 밖에 상승을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바이두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좋은 이슈들이 딱딱 터져주지 않는 이상, 과거의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장기 투자에 굉장히 좋은 주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단기로 보았을 때는 그다지 상승 여력이 많이 없는 그런 주식이죠. 근데 초장기, 10년 이상의 초장기로 갔었을 때는 그래도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단기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자 이런 각도와 비교를 해봤을 때 분명히 좋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있나? 바이두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가 있나? 있습니다. 자 찾았습니다. 자 크라토스입니다. 크라토스 디펜스. 자 크라토스라는 회사가 왜 안 좋은 케이스가 되냐면, 크라토스는 되게 비운의 주식입니다. 비운의 주식. 왜 비운의 주식이냐면은 크라토스가 상장된 시기가 닷컴 버블이 터지기 바로 두 달 전에 상장이 됐습니다. 1999년 11월에 상장이 됐죠. 그리고 다음에 2000년이 딱 들어서면서 닷컴 버블이 터지게 됐는데, 자 이때 최대값으로 해서 주가가 1230달러 123만원까지 올랐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고가라는 거를 회복을 할 수가 없죠. 왜? 이게 닷컴 버블 때 상장이 돼 가지고선 일단 주가 자체가 초반에 너무 말도 안 되게 형성이 됐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가라는 게 지금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주식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들도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 다른 애들은 그래도 전고가 회복도를 했는데, 자 이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그걸 전혀 못 하다 보니까, 그런데 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래갖고 이런 어마어마한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되는 게, 자 여기가, 자 이게 기준선이 되는 원가 부분이죠. 원가 부분인데 사실 이건 금액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갖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베스트 케이스 하나를 빼놓고는 다 떨어지는데, 장기 투자로 가면은 그나마도 다 하락을 해버립니다. 다 안 좋은 케이스로 해갖고 원가 이하로 회복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죠. 자 그런데 왜 저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라토스에 투자를 했나? 일단 첫 번째는 아크에서 샀다, 그 이유도 있을 테지만은,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보잉이라던가 그런 대형 항공업체에서 이 크라토스가 가진 기술 때문에 M&A를 갖다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거를 갖다 노리고선 있는 건데,
자, 이 M&A까지가 실제로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은, 현재 상태에서 이 방위 산업 주식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가 높아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일 자체는 크게 많이 벌어지지는 않는 주식입니다. 그래갖고,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유를 갖다가 하고 계신 케이스들이 있는데, 큰 상승 같은 거 없이 그냥 어느 정도 가격에서 그냥 유지가 되는 그런 주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크라토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M&A 같은 경우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청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현금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바로 청산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그런 주식들 중에 사실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크게 매출액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승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다시피 뭐 바이두에서는 한 요 정도 영역이죠. 자, 11년차 정도까지 되는 요 정도 영역인 거고, 자, 우리가 크라토스로 오게 되면은 더 큰 영역입니다. 크라토스로 가게 되면은 아예 대부분이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반드시 베스트 케이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주식에 따라서 과거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워스트가 되는 케이스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지나왔던 다른 주식들이 있는데, 자, 코카콜라 컴퍼니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카콜라가 도대체 닷컴 부분과 무슨 상관인가를 하실 텐데, 닷컴 부분 때 코카콜라도 사실은 이렇게 치솟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코카콜라도 저렇게 올라왔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게 되면은, 자, 결과값이 자 이렇게 나왔죠. 보시게 되면은, 자, 똑같은 닷컴 버블을 지났지만은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전고가에 회복이 된 주식입니다. 전고가에 회복이 된 주식입니다. 그 다음에 하락폭도 그렇게 크기는 했지만은 전고가 회복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가 않았죠. 그래서 크라토스와는 분명히 다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반드시 좋은 케이스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주식의 과거 움직임들의 여러 가지를 갖다가 토대로 해갖고 이런 워스트 안 좋은 케이스들도 분명히 존재하게 된다. 바이두처럼 이런 거라든가 크라토스처럼 이런 케이스들도 존재하게 된다. 자, 이런 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가지고선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과연 항상 좋은 결과값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